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딸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필기시험 한 번 보지 않고 합격한 사실. 이런 행운과 특별 케이스는 각각은 해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 연속이라서 우리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두고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유라라는 말, 그리고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런 말들이 떠돕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 인턴을 해서 의학 논문을 발표했고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학 논문의 제1저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과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논문 제목의 의미는 알고 있을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논문 책임 저자인 당국대 교수는 외국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1저자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주 인턴을 해서 생물학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제3저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든 과정을 필기시험 한 번 보지 않고 진학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강남의 정말 소수들이 보는 황금 전형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게 고려대학교에 있는데 바로 그 전형으로 고려대에 합격을 했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이 논문 이런 것들이 합격의 배경이 됐느냐 하는 건데, 일단 학교 측은 입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유급을 했지만 계속 장학금을 1,200만 원이나 받았던 것, 이것 역시 논란이 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해명을 하지 못하면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청문회를 열어서 따져보자. 오늘 계속 간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딸 논문 지도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이게 요즘은 뭐 영어로 써야 되니까 요즘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기여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일저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저자가 안 되면 또 내가 일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논문을 써보미션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제 일조자로 들어가고 이제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은 일조자로 차고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근데 그래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놀랍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게 되겠어요? 저기 기자님 고등학교 때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뭐 실험실에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지금 2, 3일 하다가 그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계속 주말을 빼면 뭐 한 열흘에서 뭐 10일에서 12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데 그거는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인텐시브하게 확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일 작업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아주 난이도가 높고 공대에서 하듯이 있잖아요. 예, 무슨 예. 뭐 이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뭐 정밀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재야 되고 이런 작업이 아니에요. 자, 지도교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기남 교수, 역으로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 힘든 일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근데 어쨌든 이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대학 전형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단국대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적절치 않지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뭐 불법은 없었다. 예. 뭐 나름대로 선의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니 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고 선의와 배려로 아마 해준 거다. 이것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저는 이제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소위 그 논문 제1저자 논란이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만 특혜성 논문으로 만약 논문을 통해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면 예. 이건 오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게 자칫 이게 오해가 아니고 이건 선의 배려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자 우선은 첫 번째 이거 공동 저자의 뭐랄까 참여했던 그 교수조차도 야 이거 진짜 충격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1 논문의 1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 어떻게 미성년자이고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아무래도 어쨌든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혜 의혹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러면 과연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이 스펙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지원 서류에 기재를 했고 이것이 또 입시의 당락을 좌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이 하나의 사실로 뜨기자면 이 논문 저자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칫 지금 단국대에서도 지금 연구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단국대에서도 만약에 이 논문 제1저자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이것을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대학을 입학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은 2010년에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때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을 거쳐서 합격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딸이 부정 입학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이번 그 논문을 보면은요, 제목이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 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해하는 거는요. 유전자의 다형성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난 무슨 뜻이죠? 유전자가 다양한 형질을 보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앞에 얘기는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지금 일부에서는 과연 이 논문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겠느냐라는 지적까지 그렇죠.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논문 제1저자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논문 1저자는 그러니까 논문 1저자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험을 위해서 자료를 채집하고 그것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제로 논문이 완성돼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한국 연구재단 윤리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과정들에서는 참여하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일에서 11일 참여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도 조국 후보자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청와대는 의혹을 부풀리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럼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장모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해외 대학에 유학한다고 하길래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해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국 씨 딸이 조국 씨가 나왔던 UC 버클리에 무슨 의학과에 진학했다. 그래서 너 이전에 네가 쓴 논문인데 이거 어떻게 작성했냐 하면은 대한민국 윤리 상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것을 그런데 쓴다고 부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부인과 저
조국 씨의 부인하고 잘 아는 사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국내 대학 입시든 해외의 대학에 부정 입학을 하는 것이든 어떻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요청을 한 사람은 셋 중에 하나겠죠. 한영 외교라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든지, 조국 씨 부인이 했든지, 아니면 딸 본인이 했든지. 그럼 요청을 한 사람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잖아요. 세 번째로, 그래서 저 장모 교수라는 사람이 나도 그 나중에 보니까 고대를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의 연구 부정이 그런데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수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다. 어떤 게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학회에서는요, 논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상을 위조하거나 변경하거나, 이거는 중대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뭐냐면, 왜 조국 씨의 딸을 그 의학연구소 소속으로 기재를 했는지의 문제가 하나 중대한 연구 위반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조국 씨 딸이 제1저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중대한 연구 부정이고 그 목적이 부정 진학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조국 후보자는 매일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인사청문 준비단 출근하면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길게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일단 딸과 관련된 부분 자기 입장 밝힌 내용 한번 들어보고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공방이 오고 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박용진 지지했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지금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교육이기 있어서, 때문에 스카이캐슬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충분히 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만일에 여기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예를 들면 돈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할 수 있는데 교육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평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이 평등이거든요. 조국 후보 그 따님 문제가 계속 연일 신문에 나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힙니다. 한영 외고 입학할 때 정원외 교육 자녀 전형으로 프리패스했고, 단기 2주 인턴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 논문 스펙으로 이용해가지고 2010년 고대 수시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서류 전형만으로 프리패스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 가서는 2번씩이나 유급을 받았는데도 매 학기 200만 원씩 또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 이 조국 씨 딸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겁니까? 벌써부터 정유라 위에 조유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예, 자, 오기영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서 지구당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뭐 일률적이진 않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특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 제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는 해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부는 해명 그 과정에 있지만은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 논리적 해명 그 이전에 예. 많은 청년들 20대, 30대에 대해서 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한 소명 좀 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혹시 오기영 변호사 지역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여론이 좀 있습니까? 저희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녁마다 가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면서. 예. 그런데 우려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잘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당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이거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이 나름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또 일부는 좀 과잉 또는 좀 약간의 의혹 중심으로 해서의 터뜨리기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청문회를 조속히 하자.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충분히 된다면은 그 청문 과정을 통해서 공방을 좀 하자. 지금 일방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러한 주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그 일정도 안 잡으면서 진행하는 것들에서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의 분위기 그리고 지역구 분위기 제가 여쭤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만 보면. 그리고 그 보도된 것들 중에서 다만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 보면은 실질적인 과장 내지는 이제 의혹 부치가 좀 있었고 그게 몇 가지 사례로 보면 첫 번째가 요즘에 연자제 시절은 아닌데 이제 초기에 동생의 이제 이혼한 부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은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 서로 공방을 하고 검증이 돼야 되는데 물론 언론의 전체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일부 검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공방을 통해서 걸러지는 과정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조속하게 뭐 청문회를 뭐 하루 잡을 수도 있고 이틀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날짜를 좀 잡고 충분히 예. 공개 공방을 같이 상호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실제 생중계하듯이 걸러주는 절차를 하고 그 속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혁기 관장도 여권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은 충분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또 일부 지지층들은 좀 속상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라서 더 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조국 교수 시절에 이제 한국 사회의 개혁에 이제 선봉에 섰던 이제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교수가 이제 재산이 한 50억 이상의 부유층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서민들의 자제들이 쉽게 다닐 수 없는 학교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는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후보자가 인지를 하고 이제 성찰의 자세를 갖겠다라는 이제 낮은 자세를 보였고요. 그것과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의 딸이 부정 입학을 했는가는 별개이거든요. 근데 뭐 후보자도 이제 명백하게 부정 입학은 없었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1 저자의 지위를 가졌던 그 논문이 고대 입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전형 과정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이 논문이 고대 입학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뭐 후보자가 다 공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필요하면 딸이 썼던 자기소개서라도 다 공개를 해야겠죠. 예. 그러나 고대 입학 전형을 보면 이 딸이 전형을 거쳤던 것에는 이 학생이 논문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입시 전형에 전혀 채점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로 아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매도성 발언을 했던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과 실제로 부정 입학이 있었느냐는 시시비비를 좀 명료하게 가릴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일단 청와대는 가짜 뉴스는 분명히 가짜 뉴스 가려야 되고,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가자 그런 분위기였죠. 앞으로 가자는 분위기였죠. 예. 오늘 언급이 처음 나왔죠. 공식 언급이 처음 나오면서 결국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예. 이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 조국 후보자라는 존재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얼마나 큰 존재인 것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가려보자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법적으로나 이러한 제도적으로는 이것이 명백하게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정서와 도덕적 관념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청와대가 조금 국민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진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 그 원외위원장도 계시고 나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는 민주당의 교수 출신 교수님 지금 현역 의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 하나가 기억이 나서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분이 교수 시절에 ROTC 임관을 곧 앞둔 학생을 날렸답니다. 학점을. 예. 그래서 임관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은 스승은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건 스승이 아니다. 교수일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의 스승이다. 스승은 지식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제자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국 교수님은 지금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기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제1저자로 올라간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도 뭐 소논문 많이 써봤지만 논문을 쓸 때는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설을 자기가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 가설이 앞서서 선행연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 프로포즈를 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근데 2주 인턴한 사람이 가설 세우고 선행연구하고 실험하고 논문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교수님들 다 압니다. 이게 제1저자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조국 교수님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흠결이 있는데도. 네, 지금 조국 교수 그러는데 조국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 딸의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마찬가지죠. 둘 다 이거 조국 교수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국 교수님의 부인과 이번에 당대 교수님의 부인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탁해서 논문을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님도 그렇고 조국 교수님의 딸에 대해서 제1저자로 논문을 통과시켜준 그 교수님도 스승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권혁기 관장. 네, 이제 이 논문 참여 과정이 이 모든 의혹의 시발점이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국대 지도 교수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제 앞서 나온 내용은 그 앞뒤의 설명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것은 약 2주간의 실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실험 과정을 영어로 이렇게 완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보수가 기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그 어려운 의학 정보나 이런 걸 어떻게 고교생이 알고 다 그걸 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정리를 했고 이 친구가 실험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단순히 번역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실험 과정에 느꼈던 것들을 영어로 전환하는 데에서 기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높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어서 고교생들이 논문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고교생들의 어떤 논문의 참여 과정을 오히려 권장하는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가 선의로 이 친구가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제1논문 저자로 명기해 주는 것이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에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좀 과했다라는 반성을 한다. 다만 그 당시에 논문 1저자로 명기할 다른 자격 있는 인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배제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넣어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그 능력도 안 되고 당시에 자격도 없었는지 아니면 이 지도 교수의 증언처럼 일정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 논문 저자로 등재시킬 만큼의 배려성을 발휘할 만큼의 공과가 있었는지는 예. 좀 더 소상하게 증명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논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 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권장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 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다면 불법입니다. 예. 자, 최영진 변호사. 지금 한다면 불법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조국 교수의 딸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제1 저자면 지금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봐라. 그 논문에 대해서 제1 저자잖아요. 그 2008년도거든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7년도에 한영외고 들어가서 2학년 때가 2008년 여름이었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의학계가 그 생명과학계가 그 들끓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달에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친구가 막 그 논문에 참여한 게 2008년 8월 달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자 요건을 갖다가 그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논문의 계획이나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데 그 기여를 갖다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논문에 대해서 저는 제목 봐도 영어로는 더 모르겠고 한글로 봐도 잘 모르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갖다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그 의대 가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 가가지고 병리학을 갖다 유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테마가 결국 넓게 보면 병리학 분야였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도 그 드러난 것 같고 이 논문이 실렸던 학회지가 대한병리학회지거든요. 이게 SCI 등재지입니다. 이게 그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SCI 등재지에 올리기가 문과는 거의 힘들고요. 이과도 제가 알고 있기로 힘들다고 알고 있고 더군다나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한국연구재단의 보조금을 받은 그 논문이에요. 이게 그 장 교수가 돈 받고 제1 저자를 갖다가 다른 사람 시켜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논문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열매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아가지고 대학 가는데 그 썼고 그다음에 소속을 어떻게 밝혔냐면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밝혔어요. 고등학생이 아니고 아무개는 그 단국대 그 쉽게 말하면 의대생이나 그 대학원생 같이 이렇게 밝혔던 거고 그다음에 이 실험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 실험을 273가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시료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시료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여했다라고 보기엔 저는 뭐 그 영어 잘했다고 하니까 영어로 번역했을진 몰라도 전혀 이게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외국어 고등학교는 문과잖아요. 근데 이과를 갖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입학에 부정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과생이 문과로 진학을 갖다가 했다. 만약에 뭐 고대 뭐 영문과나 고대 뭐 경제학과나 이런 데 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문과생이 이과를 가는데 이과에서 이과대학에서 이걸 갖다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이과적인 소양이 있는 것으로 뭐 세계를 갖다가 인도하는 그런 인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순히 영어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과 와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알 수 있겠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은 그 논문이었다는 거죠. 외고에 이과는 없습니까? 외고에 이과는 없어요. 그렇군요. 이과부를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정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김상조 실장하고 우리 권혁기 관장님 그리고 우리 법무부가 얘기한 것 중에 전혀 사실에 안 맞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이 입학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법무부하고 고려대학교가 공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씨의 딸이 합격한 전형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하고 고대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기록부의 비교과와 수상실적 연구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 예. 해서 이 논문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는 더더군다나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찾았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입시 요강을 찾아보니까 비교과를 포함한 생활기록부 전체는 물론 학업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도 제출 대상이었다. 이를 근거로 고려대에서는 다시 확인을 요청했더니만 우리가 그거 다 받았고 그것이 평가의 주요한 내용이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민족고대인들이 뿔딱분한 이게 뭐냐면요. 대민족고대라고 하는 데가 왜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처음에 전형을 할 때에는 전형한 당사 입학처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탁월한 논문이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논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고대가 왜 그걸 옹호하고 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교육부에서요.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인가 4년까지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이러한 학술 연구 논문에 등재된 것들을 전수조사시켰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장모 교수라고 하시는 분도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논문이 11건입니다. 그래서 11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연구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논문들은 취소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조국 씨 딸의 논문은 어떻게 됐냐? 안 드러났다는 겁니다. 장 교수도 신고를 안 했고. 왜? 이 조국 씨 딸의 소속을 이 단국대 의학연구소 소속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도 없고 이 장모 교수는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심대한 연구 부정 아니에요? 자, 지금 고려대 학생들은 금요일 날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조국 후보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단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해명 자료를 보면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2009년 논문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조국 후보자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